이건 너무 부끄러운데. 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B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환불의 경험. 네. 환불을 저는 경험을 좀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환불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픽업 아티스트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여성분들의 번호를 따서 연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교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그거죠. 거절을 빨리 당해라. 그래서 번호를 못 받는 경험을 하려고 일부러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들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말도 걸 수 있고 그게 실력이 향상된다고 그런 로직이 있는데 이런 뭐 사업에서도 환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존감도 많이 흐트러지고. 근데 환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이재용도 맨날 환불해주겠죠. 삼성 가전. 윤석열 대통령도 뭐 야당한테 맨날 환불당하겠죠. 뭐 제안서 넣으면 환불당하고 그죠? 환불을 피할 수가 없다. 평생. 근데 굉장히 이게 겪기 싫은 거다 모든 사람이. 근데 겪고 나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렸는데 마침 또 좋은 사례로 좀 하셨는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환불을 한 지는 좀 됐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화가 돼서 네. 이제 바로 이제 식당백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네네. 제가 요새 그냥 귀에 꽂고 있어가지고 네. 어떤 영상인지는 몰라도 이제 네. 대표님 아카데미 영상 중에 책 읽는 것보다 실전 사업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예. 그래서 책만 읽는 예. 책만 읽다 끝날까봐 이러고 네네. 있는데 실전 사업 경험을 솔직히 또 초기 창업자가 초기 사업 준비자가 어렵죠. 하기가 예. 되게 어려운데 고객 만나는 것도 어렵죠, 사실. 예. 그거를 이제 타로 강의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글루님이 해주시는 그런 상담 시스템을 통해서 네. 계속 고객님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전 사업 경험이고 타로를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네. 제가 했던 사업에서 똑같은 거를 똑같이 겪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불을 이제 이 타로를 통해서 했어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환불을 하고서는 정말 많이 느꼈고 네.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장 대표님, 이글루님, 오마님까지 다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 다 쓰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제가 했던 환불의 경험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제 자만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깨달음 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이지 않고 중용을 찾아야겠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제가 이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타가 많죠. 여기서 간과 뭐, 간이 왜 나오지? 뭐 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죠. 네. 중용인데 중요죠. 이게 이제 지금 멘탈이 흔들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본글은 이거는 뭐 거의 소송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 칼럼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제 나이대하고 저의 생각과 많이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분이 쓴 글은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분의 그 스타일이 의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수치를 엄청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이 쓰시는 글들은 전문직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불의 경험이 이제 막 열심히 타로를 나름 해줬는데 마지막 멘트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랬던 적이 없는데 예. 좀 당황스러웠죠.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이제 계속 계속 다 찾아오는 단골 고객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쵸. 그렇게 받으니까 이제 되게 우선 당황스러웠고 원래는 서비스로 원카드를 해주려고 얘기가 나왔더니 그거라도 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해도 욕먹겠구나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면 먹튀세요 막 까지 듣고서는 이건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귀에 이제 정말 못닥가리 박힐 만큼 장 대표님이랑 이글루님이 혹시 고객님이 불만족하시면 환불해주면 되니까 예.
그런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네. 자신감 있게 해라라는 걸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요러요러한 상황이시면 환불해드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알려달라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이제 이근님께 보고를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한 2분 정도 또 늦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각이 시작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20분 상담인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막 15분이나 막 이렇게 너무 길게 진행되면 안 되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컴플레인 고객은 늘 있다고 하시면서 네.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이제 환불하면 이제 불만 없으니까 괜찮다 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환불을 2배로 해드리면은 오히려 좋은 글을 써줍니다. 예, 정말로. 예, 어차피 광고비 쓸 거잖아요. 네. 그냥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정말로 좋은 글을 써줘요. 2배를 드리면 저희도 유통을 하다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2개를 보내야 되는데 1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2개 다 가지세요. 아니 2개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만 보낸 거예요. 아 모르고. 그렇구나.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시고 환불해드리고 뭐 그래도 되고 아니 그냥 2개를 추가로 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3개를 보내야 아예 총 대신 리뷰를 꼭 써달라.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 나쁘죠. 우선 2개 시켰는데 하나만 왔으니까. 근데 따지려고 했는데 바로 2개를 더 보내준대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리뷰라도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인드를 갖기가. 근데 이제 그거죠. 나는 원가가 있지만 그 원가 이상의 이 상대한테 잘못을 한 건 맞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상대가 대부분은 오케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감동을 못 주죠. 감동은 그 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한 예상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순댓국밥집 갔는데 국밥만 나와. 이걸 보고 감동을 하겠냐고요. 순댓국밥 갔는데 순대, 머릿고기, 막 오소리수육 이런 게 막 저게 나와요 서비스로.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맛집으로 되는 거죠. 같은 5,000원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서비스를 더 줘라. 차라리 불만이 있을 때는 환불만 해주지 말고 저 같으면 2배를 줬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데다가 후기를 안 좋게 남겼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만의 결과가 좀 컸었나 보네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사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상대방의 컴플레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가 조금 자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환불에 관련된 그 상담 있기 직전에 제가 올린 타로 상담 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타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게 루틴화 되어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그냥 뭐 침대 위에서 나 되게 편안하게 했었다라는 식의 그 타로 상담 후기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되게 겹치면서 아 이게 정말 나의 서비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티튜드 문제도 그러니까 나의 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나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제가 봤을 때 장 대표님 수업 있으신 날 일찍 오시고 식사도 되게 자제하시고 수업 준비하시고 늘 그쵸, 보셨던 모습을 제가 또 봤고 네. 뭔가 그런 장 대표님이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당당해도 되고 환불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수업이든 상담이든 돈을 받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임하는 자세는 다르구나. 네. 그 2개를 내가 혼돈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되게 이렇게 번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의 위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과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거는 다르다. 예, 굉장히 좀 크게 깨달으셨는데 제가 근데 사실 이런 결과가 전 조금 나올 줄 알았던 거는 제가 대표님 타로 하는 거 몇 번 봤잖아요 뒤에서. 우선은 정말 대표들은 뒷모습만 봐도 이 직원이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알아요. 나중에 대신 고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대표님 타로 뒤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뒤에서 보면은 네,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그게 주식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어떤 그 타로 프로세스가 새로 본인이 만들어낸 루틴이 아니고 기존의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쓰시잖아요. 맞죠? 새로 만들어낸 루틴은 없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타로를 하라는 게 대표님 돈이고 대표님 이거 솔직히 대표님 수익에 엄청 작잖아요. 이 프로세스도 루틴인데 그런 새로운 루틴 계속 적용해 보면서 실수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루틴을 대표님의 루틴을 개발하시라는 거죠. 제 입장 제가 처음에 제 루틴을 드렸던 거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정말 지금 저도 지금 이제 9 to 6라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그때는 저도 정장을 입고 있어요. 저도 체육복 입는 시간은 9시 전, 6시 이후에 저만의 시간 할 때는 이렇고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일을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떠나서 제가 잠옷 입고 일하고 있어요. 그거는 약간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표님도 뭐 물론 집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가능할 때는 좀 정자세로 분위기도 잘 몰입할 수 있게 해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진짜로 그게 통합니다. 텔레파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크 아트라고 뭐 그냥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좋은 용어도 아니고 추천드리진 않는데 내 정말 마음의 진심을 상대한테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어떤 의도와 이런 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누가 더 강하냐예요. 근데 대표님은 아까 저 그 환불자의 의도에 바로 당한 거죠. 왜냐면 내 의도가 약하니까. 예, 목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제가 대표님 만약에 성실하게 하셨다면은 오히려 혼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네가 집중 안 하지 않았냐. 나는 정말 정자세로 했고 내 모든 걸 다 해서 했는데 네가 이거 환불해달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상대가 오히려 뜨끔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바로 환불해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건 타로가 네. 해준 이야기다라고 뭐 언급은 했습니다. 했으면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 덜했던 거죠. 예. 이런 게 근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중고등학교, 대학생 때 많이 겪어봐야 돼요. 예, 저는 사업을 하실 때, 예, 그래서, 되게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했던 게 이제 이러고서는 이글루님이 또 주셨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넣더라고요. 제 네. 프로세스를 중간에 넣고 그거에 맞게 반응도 끌어내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방금도 되게 놀랐어요. 이게 예, 그리고 본인이 법적 지식이 많잖아요, 일반인보다. 그럼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타로 마스터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거를 어필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난 법적 지식이 있다. 난 실제 이런 업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구체적인 못하지만 거기에다 타로랑 법적 지식을 합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금액을 두세 배를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죠. 왜냐면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으셔서 타로로도 충분히 지금은 누군가한테 저걸 받기도 하고 하지만 본인만의 루트를 만드셔라. 그래야 더 재밌고 오래 간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이 아닌 중용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직당백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나만 보고 있고 예. 이게 엄청 자신이 없어가지고 타로 네. 할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너무 긴장하고 근데 또 이거를 조금 이제 해보니까 좀 너무 나태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뭔가 긴장도 나태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성실하게 하는 태도, 진정성 있게 하는 태도,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중용을 찾아가는 거인 것 같아요. 예전에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너무 초식 동물로 있다가 갑자기 네네. 지나치게 육식 동물이 있는데 그것도 또 답이 아니어서 중간에 이제 맞습니다. 하나씩 나의 어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컨셉을 찾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용이라고 이제 느꼈고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극단을 경험해봐야 정신이 차리는 것 같아서 그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최근에 그 인터넷 통신법에 또 위반이 돼가지고 벌금을 냈는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처음에 받았을 땐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예전에 오래전에. 근데 요즘에 또 받았을 때는 야 그래도 우리 업체가 검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굳이 이렇게 검색해서 고발하시는 분도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극단까지 가봐야 그걸 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 쪽지를 몇 개를 보내면 막힐까요? 홍보하기 위해서. 보통은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50개 보내면 막히거든요. 예전에 300개였어요. 저는 일일이 해봤거든요. 50개를. 그럼 이제 한 15개만 보내고 멈춰야겠다. 그래 네이버한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까 저희도 블로그 관련해서 마케팅 검색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업체는 그 컨텐츠 6개나 올리고 어떤 업체는 8개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1등 하고 싶다고 한 30개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그러는 순간 네이버에서 오히려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블로그.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봐야 명확하게 5개가 적당하구나라고 생각이 확 들면서 확신이 생겨서 교육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해봤으니까. 그거를 많이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손에 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근데 그거를 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걸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2, 제3의 어떤 페르소나, 자아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데 아마 이 지금 손에 쥔 게 없으신 분들보다는 좀 더 극단적으로 못 가실 거예요. 끝까지는. 근데 이 어떤 가는 연습만 해도 지금 갖고 계신 분야에서 저는 거의 1등이 무조건 될 거고 사실 돈 버는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앞으로 세금 그 다음에 뭐 이런 컴플레인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 관리 이게 문제지 돈 버는 거는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 알아가는 순간 이제 이런 걸 알고 대표들이랑 CEO들이랑 얘기하잖아요. CEO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아는 CEO분이 그랬어요. 저 이번에 직원을 다 내보냈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부럽다. 예, 왜냐면은 직원 내보내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고용하기 쉬운데 내보내기. 근데 이거는 고용을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서 더 오래 가는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험들이 저는 앞으로 알게 모르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